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를 향해 나아가자 신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에 시행된 56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화입니다. 심화 해설 강의 진행할게요. 자,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발굴된 이른 민무늬 토기예요. 자, 우리나라의 가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화살촉, 갈돌, 갈판 등의 석기도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른 민무늬 토기 사진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이른 민무늬 토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풀고 설명을 드릴게요. 갈돌, 갈판을 통해서 이 시대가 신석기 시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제 뭐 갈돌, 갈판도 있고 이 시대부터가 농경이랑 목축이 시작됐던 시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나 그 다음에 움집, 그리고 이제 도구가 통칭해서 간석기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데서 가락바퀴나 뼈바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전부 신석기에 관한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요 이른 민무늬 토기예요. 이른 자가 없으면 그냥 민무늬 토기만 나오면 요건 청동기인데, 요건 청동기예요. 근데 앞에 이른 민무늬 토기가 붙으면 요거는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이거는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고인돌과 돌 널무덤 등을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 자, 그 다음에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검을 제작하였다. 역시 청동기 시대.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한 거는 구석기 시대고, 쟁기나 쇠스랑 같은 철제 농기구가 나온 거는 철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 가겠습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왕 헤부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고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대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자, 그 돌을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이름을 금화라고 하고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금화라는 데서 이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여입니다. 이제 뭐 금, 개구리, 설화, 그리고 이제 금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여의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선지는 어렵지 않죠. 2번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자, 부여하면 영고 요게 있는 거고, 뭐 일책 12법이나 형사 취수제 같은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요거는 이제 고구려죠. 이 서자가 지금도 남아있는 뭐 김서방, 이서방 할 때 그 서자입니다. 사위를 뜻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사함에 모여서 중대사를 논의한 나라는 백제.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요거는 이제 변환도 되고요. 요 뒤이어서 이어지는 금관가야. 이제 철의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한 나라 동해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체제 정비를 보니까 고구려의 가,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법흥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고구려의 가 보니까 불교 수영, 그 다음에 전진의 사신파견 이런 게 있는데, 고구려 가왕에 연결된 불교 수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왕은 바로 고구려의 개혁군주였던 소수림 왕이죠. 자, 소수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소수림 왕 하면 율령, 불교, 그 다음에 태학, 이렇게 세 가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나왔죠. 전진의 사신을 파견했다가 있는데, 사실 요 불교가 전진에서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요 전진의 사신 파견이 불교 수용과 이제 연관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율령을 반포했고, 그 다음에 유학 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소수리망 대표적인 개혁군주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장수왕. 그 다음에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미천왕이고요. 4세기입니다.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게 고구려는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연구가 조금 필요해요. 이제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6세기에 안원왕 시대로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직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연가는 분명히 고구려의 연호는 맞는데 어느 시대 어떤 왕의 연호였는지 요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련된 게 이제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는 그 문화유산이 있죠. 요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하였다. 요거는 이제 광개토 대왕이죠. 자, 고구려의 왕으로 보자면 이렇고 이때 신라의 임금은 뇌물마립간이었어요. 그래서 뇌물마립간이 외간제 쳐들어오니까 고구려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한 거고 광개토 대왕이 요청을 들어서 군대를 파견을 했죠. 그래서 외를 당장 격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외군이 금관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고구려 군대가 쫓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금관가야도 얻어맞고 이때 쇠퇴하게 됐다. 요 흐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4번 갈게요. 밑줄근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왕흥사터에 와 있는데 금은동으로 만든 사리기가 출토되어 유명해졌다라고 돼 있죠.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새겨져 있고 성왕이 도읍으로 정한 이 지역에는 다른 문화유산도 많다. 다음에 꼭 같이 와보자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성왕이 도읍으로 정한 지역이다 라는 데서 이 지역은 금방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제 현재의 부여, 충남 부여군, 당시에는 이제 사비였죠. 그러니까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겼는데 현재 충남 부여군입니다. 이 지역은 정말로 이제 가서 하루 종일 둘러볼 만한 그런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충남 부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정림사지 5층 석탑. 예, 이건 뭐 사비 부여의 대표적인 탑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부여 맞습니다. 능산리 고분군 부여에 있어요. 관북리 유적지 역시 부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수도 사비의 성이 부소산성이었습니다. 요 부소산성 넘어가면 끝에 낙화암이 있어요. 금강 끼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요거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이제 부여에서 볼 수 있는 그 문화유산이 맞고요. 3번 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요거는 이제 지역이 논산이에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고려 전기의 그 불상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좀 독특하죠. 뭐 이렇게 통일신라의 석굴암이나 이런 것처럼 균형이 잘 갖춰진 이런 막 완벽한 뭐 그런 모양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개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불상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 전기에는 호족들이 이제 지배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색이 좀 강했을 거예요. 그거랑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비 부여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여의 박물관엔 이제 금동대학로가 있습니다. 이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죠. 가서 반드시 두 눈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갈게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이게 사이의 시기 사실 문제가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하죠. 이럴 때일수록 흐름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관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에게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자, 계백은 4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죠? 황산벌 전투. 이게 영화 황산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이문식 배우님 같은 요런 분이 뭐 병사 역할로 나오시기도 하고, 뭐 오지명, 뭐 박중훈 요런 배우분들 나오셔가지고 계백 네가 가서 거시기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자왕이 전라도 사투리를 썼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백제의 왕이면 저기 한성 출신인데 그 핏줄이 전라도 사투리가 글쎄요. 뭐 어쨌든 그런데 여기 이제 개백의 황산벌 전투입니다. 이 뒤에가 이제 백제의 멸망으로 바로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나볼게요.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브리주 기벌포에서 서린귀와 싸웠는데 연이어 패배하였다. 그러나 이후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4천여 명을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기벌포 전투인데, 자, 요거는 나당 전쟁이죠.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요 두 개가 나당 전쟁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중에 나타나는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백제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여기서 이제 매소성 기벌포 승리하면서 삼국 통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만 이제 부흥운동은 바로 뒤에 붙어요. 백제의 부흥운동이 백제 멸망 직후,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고구려 멸망 직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백제 멸망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나당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백제의 부흥운동이나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요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바로 5번이에요. 자,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것이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요 이후에 이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 쪽으로 달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당시 문무왕이 이 안승을 보덕국의 국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이 보덕국이 지금 이제 익산, 금마저 그 익산 쪽에 있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게 고구려 부흥운동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요 김음돌이 반란을 꾀하다 처형되었다. 요거는 이제 신문왕 시대라서 삼국통일 직후입니다. 이 삼국통일이 문무왕이 하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왕이 신문왕이에요.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요거는 이제 백제멸망 이전의 일이에요. 이제 연도로 따지자면 642년인데 이해가 중요한 게 저 대하성 전투도 있었지만 고구려에서는 연개 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요건 이제 영양왕이라고 보면 되는데 고구려의 왕이죠. 이제 그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그 살수대첩은 7세기 초입니다. 역시 이 가시기 전이에요. 자,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이건 이제 발해의 건국이죠. 대조영이니까 이제 뭐 삼국통일보다 한 20년 정도 뒤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 갈게요. 다음 특별전의 전시들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세상의 이치와 연결된다고 생각해 천문현상을 면밀히 관찰하였습니다. 자, 덕흥리 고분의 별자리 벽화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해가지고 뭐 덕흥리 고분의 북두칠성 표시돼 있고 경주에 첨성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그 천문과 관련된 그 전시될 자료를 찾으라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천문과 관련 없는 걸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정답은 1번 거중기입니다. 이 거중기는 정약용 선생께서 설계를 하셨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 왜 설계하셨냐면 수원화성 축조를 위해서 거중기를 설계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왕조의 시기상 조선의 정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요 금동 천문도, 요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양산의 통도사 금동 천문도예요. 자,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효종 때 만들어진 이제 천문도다. 그러니까 금동에 새겨놓은 천문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혼천의, 요거는 이제 홍대영 실학자죠. 무한 우주론과 지전설을 주장하셨던 이제 실학자이십니다. 의산문답 같은 데서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시기도 했죠. 자, 칠정산 4편, 요건 이제 세종대왕 시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 요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고해가지고 천문도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들은 전부 다
천문에 관련된 그 유산들이고 이 거중기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두 분의 고승을 모시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가에 계시는 스님께서는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바로 의상대사죠. 자, 나에 보이는 분께서는 무예가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원효 대사입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두 스님, 이제 뭐 두 분께서도 꽤나 절친 사이이셨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 원효 대사의 경우에는 뭐 무예가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이제 뭐 일심사상이라든지 화쟁사상, 그 다음에 신앙으로 따지면 여기 있죠. 아미타 신앙.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부석사를 창건하신 분이기도 해요. 이제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화엄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미타 신앙과 이렇게 대응될 수 있는 게 그 관음 신앙.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가가 의상대사죠.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를 이끌었다? 아닙니다. 여기에 맞는 분은 고려시대의 승려인 요새. 고려 때의 승려분이세요. 백년결사 보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가 바로 의상대사의 설명이 맞죠. 이 화엄 사상 말씀드렸듯이 의상대사에 연결되는 키워드입니다. 자,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하여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시대의 승려이신 대각국사 의천 문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스님,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 오천축 국전을 저술하였다. 이제 통일신라 때 분은 맞는데 해초이시고, 그 다음에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신 분은 고려의 승려인 해심입니다. 이제 뭐 여기 선지에 뭐 통일신라 고려 뭐 이 시대의 스님들이 나와 계신데, 이제 뭐 저 보조국사 진울 있죠. 뭐 도노점수, 정해쌍수, 선전 중심의 교종 통합을 추구하셨던 요 진울 스님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8번 가겠습니다.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정비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무슨 경이 5개, 그 다음에 여기 줄을 세보면 9개입니다. 이게 구주 오소경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신라죠. 그리고 요 구주 오소경의 지방 행정 체계를 이제 정비하신 분은 바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이제 통일신라 초기에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닦았던 왕이죠. 뭐 관료전 지급하고 노구 폐지했고 김음들에 난 진압은 아까 나왔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분인데 구주 오소경으로 지방 행정구역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 뭐 약간 여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말 넘긴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5개의 작은 경주 소경들, 이제 금성 빼고, 이 북원경은 지금의 원주, 이제 중원경은 충주, 서원경은 청주, 그 다음에 남원경은 지금도 남원이죠. 그리고 요 금관경은 김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서당 십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맞아요. 이것도 그 신문왕 시대입니다. 통일신라는 맞고 신문왕인 것도 똑같아요. 욕살, 철역은지 등을 지방간으로 파견한 나라는 고구려.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다. 이것도 이제 통일신라가 맞죠. 자, 북계의 병마사를 파견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옳다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9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당 일본 신라 등과 교육한 가의 주요 교통로를 도식화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
이렇게 이제 그 교통로에 무슨 도가 나라 이름 뒤로 붙는 나라는 바로 발해입니다. 특히 문왕 때부터 이렇게 이제 대외 활동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었어요.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요건 이제 발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쭉 보시면 금방 나와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문왕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무왕 때는 반당, 그러니까 뭐 등주 지역을 공격을 한다든지 흑수 말가를 정벌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당하고 계속해서 대립하는 관계였다라면, 문왕 때부터는 친당으로 이제 좀 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당나라와 교육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발해 지역, 발해에 있던 학생들 보내가지고 유학도 시키고 이러면서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거랑 관련된 게 이제 5번에 있죠. 뭐 고구려는 당연히 발해가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향은 당연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양식까지 혼합된 그런 벽돌 무덤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시대, 특히 태조 왕건이 이제 북진 정책을 펼쳤다라는 데서 이런 사실들이 연결돼 있죠. 자,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이건 이제 고구려인데, 이게 광개토 대왕 때예요. 이때는 이제 그만큼 고구려가 강했어요. 후연, 이 중국이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하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고, 자,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백제의 무령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해상무역을 장악하였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죠. 최초의 호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발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지도와 같이 13곳의 조창에 조세를 모았다가 개경에 경창 등으로 조운하였던 시기에 경제 상황을 말해볼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지도 보시면 이 조창 이름들은 뭐 사실 저도 많이 모르고요. 딱 하나, 개경으로 다 모였구나. 고려입니다. 자, 개경이 수도니까 다 모였겠죠. 고려에 대한 얘기고, 지금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을 말해보자 라고 나왔어요.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경제 관련 키워드는 뭐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뭐 그 외에도 서적점이나 다점 같은 관영 상점을 운영하였다. 내지는 이제 활구, 은병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화폐처럼 유통이 됐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건원중보나 해동통보 같은 화폐도 있었지만 그건 유통이 잘 안 됐고, 활구, 은병 이런 것들이 쓰였다라는 거죠.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앞서 문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문왕이요. 통일신라 시대 초기. 자,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 고구마나 감자 같은 구황작물을 재배한 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자,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 약조를 체결하였다. 이거는 세종대왕 시기예요. 이게 이제 조선 때 일본하고 약조를 2번 체결을 합니다. 개해 약조가 세종대왕, 기유 약조가 광해군. 그 다음에 이제 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부터가 개항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번까지의 설명을 마치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